받을 수.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최저 시급 6,470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를 최저시급 10,000원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상품 진열을 하고 있는 20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인 6,47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얼마예요? 여기요? 6,000원. 다른 회사는 주말 야간점. 거기도 시행금도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5,500원 받고. 또 다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받도록 돼 있는 주휴수당을 6개월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나오죠. 알바니까 안 받는 그런 거는 안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셨어요? 아니요. 주휴수당 자체를 모르는 업주가 있는가 하면 최저시급을 준다고 광고는 하면서도 찾아가면 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6,000원이면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데 지금 5,000원인데 그 적혀져 있기로는 최저시급이 그게 받고 올리는 거는 최저시급을 안 찍어내면 광고가 뜬 거예요. 11시에 출근하셔서 아침 7시 퇴근이에요. 이제 주휴수당 이런 것도 주시나요? 주휴수당이 뭐예요? 실제로 경남 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사한 결과 28.2%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 하나와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앞다퉈 수십만 개의 일자리 대선 공약을 내세우는 요즘 청년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는 벌써 여름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박선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이 이어지자 에어컨 매장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때 에어컨을 구하지 못해 고생했던 소비자들이 일찌감치 냉방기기 구입에 나섰습니다. 주문이 밀려 지금 에어컨을 계약해도 설치까지 최소 2주가 걸립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에어컨 없이는 진짜 못 살 정도로 너무 더웠거든요. 특히 또 아기가 에어컨이 없으니까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백화점은 에어컨 예약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선풍기 판매도 50%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더위가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여름도 지난해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냉방기기가 벌써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5월 황금 연휴까지 더해져 대형마트는 일찌감치 여름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늘어날 해외여행 수요를 감안해 바캉스 용품을 지난해보다 최대 한 달 앞당겨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미 4월 한 달 수영복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전년보다 좀 한 달 가량 좀 앞당겨서 이제 비치웨어를 판매함으로써 이제 고객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다 기대했던 대대적인 봄 정기 세일 성적마저 초라했던 유통업계가 이른 더위 특수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조선업의 부진과 유화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주춤하면서 플랜트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술력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무게 1,470톤의 아파트 10층 높이인 31m짜리 탱크가 위용을 자랑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탱크는 국내 정유공장으로 보내져 에틸렌과 LPG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탱크를 만든 회사는 단순 하도급 업체에서 출발한 지 5년 만에 저장 탱크와 화학장치 설비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 용접 장치 특허를 획득하고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 개발에 매진한 덕분입니다.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허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유공장에 들어갈 보일러 제작이 한창입니다. 무게 120톤의 이 보일러는 원유를 데워서 정유탑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국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4년 전 40%이던 수출 비중이 지금은 90%까지 높아졌습니다. 매출도 4년 전에 7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품질 면에서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납기 면에서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가장 큰 요인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데. 위기의 브랜드 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불황 탈출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노인 운전자들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 등의 안전장치가 선보였다는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노인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시속 20km의 속도로 달립니다. 전면에 장애물이 나타나자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가동해 충돌 직전에 멈춥니다. ぶつかると思ったら急に止まってですね、さすがに便利さを感じました。安全と。我々の時代にはなかったことでね、これで事故が少なくなればね、いいと思いますけどね。 또 기어를 잘못 놓고 후진하거나 전진할 경우 차 안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 장치도 선보였습니다. 技術が発達して、いろんな優れた性能を持った車が出てくる、これは本当大変良いことだと思います。皆さんもですね、そういったのを大いに利用してですね、交通安全に努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행사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자동안전 기능 등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대형 오토바이 20여 대가 행렬을 이뤄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출발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두른 어깨뒤에는 교통안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토바이 퍼레이드는 일본 야마구치 지역의 할리데이비슨 동호회가 마련했습니다. 동호회원들은 도로 중간에 행렬을 멈추고 운전자들에게 사고 방지를 당부하는 전단지 등을 나눠줬습니다. ゆっくり走っても楽しめる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いこうかなと。子供とか老人とかに思い入れが出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やっております。交通ルールにのっとって、それでその中で楽しみたいと。バイクライフを楽しみたい。 카와무라 켄지 미네 경찰서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해 잦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창원 24도, 진주 27도 등 2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 예년 기온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에 대기는 또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8개 시군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지만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오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대기 상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은 15도 안팎으로 포근하고요. 낮에는 창녕과 밀양 27도, 김해 25도, 거제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모두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27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대체로 좋은데요. 오후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다소 거세게 불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들어있는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날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후부터 어린이날 오전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살짝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3월까지 일본에 파프리카 757톤을 수출해 지난해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하동군의 흡연율이 전국 254개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령군이 건설 현장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와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산청군의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산엔청 쇼핑몰이 가정의 달 이벤트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달 연속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달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94.9로 지난 3월 달보다 3.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경기와 관련해 현재의 수준과 이후 전망에 대한 평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나타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올 들어 2달 동안 거제와 통영, 고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2월 말 기준 조선 밀집 지역인 이들 3곳에서 일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 접수한 근로자는 2,300여 명, 피해 규모는 10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72.8% 급증했고 피해 금액도 53.5% 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한국 4년 생산직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 4년 생산직 노동자 4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남진노위의 판정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11일 부당해고 판정에 앞서 한국 4년의 노사화해 권고를 내렸지만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남성은 평균 31살, 여성은 29살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결혼 5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집계한 2015년 경남 지역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초혼의 경우 남성은 31.5세, 여성은 29.1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7만 5천여 쌍 가운데 31.3%가 자녀를 갖지 않았고 평균 출생아 수는 0.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8%는 맞벌이 부부고 외벌이는 55%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석 달 연속 증가한 것과 비교해 공동주택 물량에 대거 쏟아진 김해 지역의 미분양은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 자료를 보면 김해시의 지난 3월 미분양 물량은 348가구로 미분양률이 1.9%에 머물러 지난 1월 395가구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가 16,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고 준공 뒤 전체 물량에 대한 입주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